오늘 시장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초보자는 쉬었다. 초보자는 쉬었다. 쉽다. 초보자는 쉽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재미없었다. 저는 오늘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던 분들은 별로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평소에 주식 좀 계속 많이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시장 보신 분들은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코스피만 봐도. 근데 오늘 결국 올라간 섹터가 뭐냐면 2차전지, 바이오 안 갔고 반도체 좀 잘 올라갔고, 근데 거의 2차전지가 완전 주도를 했어요 오늘 시장은. 오늘 삼성 SDI만 8% 올라갔잖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그죠? 이 무거운 종목이 8%를 올랐어. 근데 사실 삼성 SDI 오른 거 치고는 재미가 없었죠. 저도 오늘 재미없었어요 사실.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나갔다 오기 전까지만 봤을 때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이거 완전.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흐름을 보여도 사실 제 느낌에 삼성 SDI 이거 지금 계좌에 수익 중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간 많이 빠졌었던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어가지고, 많이 빠졌던 게 이만큼 올라가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도 내 매수가에는 안 오는 그런 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형주들은 잘 분할 매수로 잘 담아둘 필요는 있죠. 왜냐면 오늘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밀린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제 이랬죠. 어제 대형주는 뭐 하루 종일 뺐어. 하루 종일.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나스닥이 전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4%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했어요. 시작을 땅 하고 당연히 이제 투심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확 끌어올린 다음에 하루 종일 밀렸어요. 이거 밀린 이유 아시는 분 혹시? 많이 올라서 많이 빠졌어요 이거 말고. 중국 시장이 왜 안 좋았는지 알아야 돼요. 중국 시장이 왜 안 좋았고 오늘은 왜 올라갔는지. 어제는 사실 그 용 1206님처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중국이 뭐 발표했죠 여러분들? 중국이 발표했어요 이번에. 중국은 두 가지를 발표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제조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뭐 발표했어요? 경제 전망치. 그리고 또 뭐 발표했어요? 수출. 이렇게 이 네 가지나 발표했어요. 사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를 발표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빠진 거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1.7% 올랐어. 1.7% 오르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다. 이거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요즘에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올라가 버리니 완전 이제 불난집에 기름 부어버린 거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뭐 또이또이 했던 것 같아요. 오르긴 했는데 또이또이. 근데 오늘 왜 올랐을까요 오늘? 중국장만 놓고 보면 경제 전망치가 나왔어. 수출 1년 전 대비해서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 전망치가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 8% 예상했다 하더라고요. 중국의 경제 전망치. 근데 한 6%인가? 제가 알기로 5%인가 6% 나왔어요.
수출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대비해서. 수출 155% 올랐어요. 중국. 이게 이걸 덮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제 전망치랑 나왔던 경제 전망치랑 수출 호조가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덮어버린 거예요. 엊그제 무료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엄청 하잖아요. 지금 아,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근데 제가 엊그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 올라가는 그래서 그럼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이 올라가냐?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반갑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다. 대신에 이걸 덮을 만한 더 좋은 이슈들이 있으면 된다. 뭐가 있을까요, 결국? 경제 전망치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살아났죠. 원래 중국이 작년에는 경제 전망치 발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양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그거예요. 과연 중국이 올해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중국이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경제 대국이잖아요. 미국은 완전 탑 클래스고, 중국도 G2, 뭐 본인네들 입으로 G2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급으로 놀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죠? 중국이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155% 올랐고 경제 전망치도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6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금리 혹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걸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올라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경제가 회복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맞나요? 중국 장에선. 그럼 지금 중국 장에선 이제 뭔가 리스크적으로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지금 이제. 결국 불확실했던 것들. 이거 경제 전망치 얘기할까? 수출 잘 나왔을까?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됐을까?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됐을까? 좋든 안 좋든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나와버린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확실한 게 확실해진 거죠. 이건 더 이상 그러면은 변동성 요인이 사실 되기 힘들죠. 왜냐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시장이. 어쨌든 중국만 놓고 보면은. 이해되시나요? 그게 불확실했었죠. 어떻게 발표 나올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잘 나올까? 잘 못 나올까? 이거 어떡하지? 너무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저쨌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안녕하세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든 좋은 거에 대한 기대든 안 좋은 거에 대한 실망이든 어쨌든 수급적으로 잘 풀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왜냐면 이 발표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포지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나오면 나는 좀 기다려야겠다. 좋게 나오면 오케이. 이 포지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확실한 어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긍정적이거든 나쁜 거든 간에 불확실한 게 이제 발표를 통해서 확실해졌기 때문에 기대감이고 뭐고 실망감이고 뭐고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 더 이상 짓누르든 혹은 불러일으키든 이런 이슈는 끝나버린 거예요. 수급은 가벼워지겠죠, 시장은. 걱정이 없어지니까, 한계가.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갑시다. 미국으로. 일본이 뭐 어떻게 된다고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미치나요? 별로 안 미쳐요, 일본은.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국산화가 되게 많이 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가시적인 성과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본이랑은 조금 논외로 치고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미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제 뭐 발표했어요, 미국?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만큼. 어쨌든 간 이것도 뭐예요, 결국? 불확실이든 확실이든 해소된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지금 그냥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다 해소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좋다고 올라가고 지금 나쁘다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좋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받는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약간 좀 뭐 있는 척 해보면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산정한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어떤 거. 어서 오세요.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옵션 만기일 전날 힘들면 당일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전날 좀 유야무야 지나간다? 그럼 당일날 힘들어요. 과연 이제 시선은 다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 16, 17 이때 뭐 있어요, 여러분들? 16, 17일날 FOMC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파월 의장의 태도가 어떻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그 파월 의장이 보는 시각이 약간 어때요? 좀 약간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나요, 지금? 가게 두어라. 약간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조금 수동적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남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 알아야 돼. 왜 그런지 무조건. 왜냐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전문 용어 하나 나왔죠. OP 하나 나왔죠. 이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뭐 전문적으로 뭐 장기채를 어떻게 하고 단기채를 어떻게 하냐, 이걸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게임?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왜,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저는 왜 수동적으로 보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굳이 그렇게 안 움직여도 시장은 어쨌든 간에 자정작용을 거쳐서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분명히. 진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진짜 완전히 뭐 세상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되는데 왜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되지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사실 지금. 냉정히 따지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그냥 완전 세계 경제가 망한 거고,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그러니까 시장, 제가 느끼기에 왜 파월이 약간 좀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하냐면, 아니 시장은 경기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우려면 예전에 완전 박살났을 때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알아서 좋으면 좋을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을 대로 계속 내성을 생기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거를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내 느낌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직접 개입을 했어요. 직접 개입을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더 이상 무슨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완전 개박살난 거를 이 방식을 써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물론 이것까지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올라가는 시장에서 만약 이거 썼는데 이거 안 돼봐. 그럼 시장은 더 카오스예요, 여러분들. 더 혼란스러워요. 이것조차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까지 썼는데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 불안정성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투자자들은 완전 이제 패닉이에요, 패닉. 지금 완전 패닉으로 빠진 거예요. 그것마저 안 돼버리면. 저는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싶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금리 얼마였어? 지금 얼마예요? 50bp 올라도 1.5잖아요. 코로나 전도 1.5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거? 경기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따져봅시다.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럼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면 좀 시장이 안정화 될 것 같다라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국가들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죠. 긴축 정책으로 가기 위한 통화 정책을 조금 축소하는 국가들이 긴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돼요.
긴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돼요. 아, 우리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냅둘 건데? 그냥 돈 풀 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그냥 잘 풀어갈 건데? 그럼 되죠. 그럼 유동성은 또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긴축을 안 한다면. 이미 시장에 들어온 돈은 많고, 경기 부양책을 해서 돈을 더 푼대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사실 없죠. 두 번째 뭐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에서 지금 물가 지표, 경기 선행 지수들 발표가 됐죠. 근데 생각보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죠. 지금 생각보다. 그럼 이 지표들이 안정적이면 돼요. 안정적.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안정적이면 돼요. 사실. 그 세 번째, 기업들의 실적. 결국 기업들의 뭐? 실적 잘 나오면 되죠. 네 번째, 걔네들이 말한 부양책의 실행 맞나요? 사실 이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사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죠? 결국 뭐 없어요. 금리 변동성이지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도 약간 좀 방관 태도를 취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뭘 기업들도 어제 뭐 오늘 반도체 어젠지 오늘이지 헷갈리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 많이 올랐죠. 그거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6%인가 올랐잖아요. 엊그제구나. 6%인가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잖아요. 지표 오늘 안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긴축 정책을 당장 한다는 국가 사실 없잖아요. 경기 부양책 내일 사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장 지금 선반영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선반영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 문제되는 게 뭐예요? 문제되는 거 지금 이런 뭔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몇 개 쳐냈을 때 심리밖에 없어요. 심리. 반도체 부족도 텍사스 추위 때문에 반도체도 그 부족 얘기가 있었는데, 추위? 냉정히 따지면은 반도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늘리는 거예요. 무리해서 돈이 안 되니까. 반도체 부족하면은 반도체를 뭐 잘 하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회사를 또 찾으면 되겠죠. 차량용 반도체 돈이 안 돼요. 그 회사에 별로 돈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난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 회사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부족해 죽겠다는데. 식당이 잘 돼요. 식당에 짜장면이 엄청나게 팔려요. 짜장면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다 찾아와요. 그럼 짜장면 100그릇만 팔던 거 200그릇 300그릇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이걸 왜 안 늘리냐 이거예요. 마진이 안 남아요 이게. 그래서 안 늘린대요 이거. 여러분들도 돈 안 되는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반도체 회사한테 야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던데 너는 왜 공장 안 늘려? 할 수 있어요? 없지. 걔네들이 돈 안 되고 뭐 회사가 유니세프도 아니고 돈 안 돼서 안 하겠다는데. 그럼 뭐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겠네. 반도체 부족해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 올라가겠네? 땡큐네. 반도체 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반대로 어차피 지가 흘러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불안하면 아래로 가든, 별거 아닌데 하면 또 위로 가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 멈출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서 구매자가 비싸게 산다고 하면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향길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구매자가 비싸게 산다고 하면 되죠. 소비자가가 올라가서 완성차가 부담을 느끼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문제가 원자재 문제잖아요.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그 완제품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죠. 결국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가격을 정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말 그대로 이거 부족해서 내가 옆에 사람이 1000원에 산다고 하는데 내가 1200원에 사면 되지, 1300원에 사면 되지.
그럼 1,300원에 산 사람은 결국 어쨌든 뭐야 정해진 가격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마진이 적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이거 따와가지고 이거 다시 만들어서 영업사원들한테 이걸 판매시키고 영업사원들이 뭐 하고 뭐 돈 쓰는데 결국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걸 원자재를 예를 들어 반도체를 비싸게 샀어요. 그럼 난 이것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마진 남기려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내가 되게 이거를 구매 욕구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아 가격 보니까 이거 안 사고 싶은데? 그럼 이거 원자재 비싸게 사는 사람 경매해가지고 비싸게 사는 사람은 못 팔면 어떻게 이거 재고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가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알아서 1,300원에 사서 마진 1원 남길 사람들이 100원 남길 사람들은 100원 남기고 1,200원에 사서 200원 남기고 싶은데 100원은 좀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안 살 거고 나는 1,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하는 사람들 기다릴 거고 성격 급해서 나 이거 빨리 갖다 팔아야지 100원이라도 남겨야지 해서 1,300원에 사갔는데 막상 팔고 나니 마진이 50원밖에 안 남아.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뭐 하다 보니까 20원 남아.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다 발품 팔아가면서 이거 해야 되나? 싶으면 또 안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싸게 산다고 하면 무조건 되죠.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1,000원에 산 내가 1,200원에 산다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허니버터칩 생각해보세요.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죠. 이거 오리온인지 혜텐지. 그럼 얘네들이 이거 공장 팽팽 돌려가지고 허니버터칩 왜 안 팔아? 왜 안 찍어냈을까요? 계속? 시간 지나면 먹을 놈들은 다 먹어요. 여러분들 먹을 사람들은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동안 그냥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회장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너무 장난 없어. 무조건 다 사야 돼. 저는 일부러 어차피 전제는 돈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마진이 얼마 안 난다는 거. 그럼 나는 오히려 물론 제가 차량용 반도체 회장이 될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더 막 아낀 척하고 이거 만드는데 엄청 힘든데 저희도 회사도 한번 글로벌한 인구들이 차를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한번 열심히 한번 공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면서 PD 수첩이나 그거 잘못도 아니라 다큐멘터리 와가지고 막 이거 한번 쓱 하고 얼마나 홍보 효과가 크겠어요. 표면에는 돈이 안 돼서 안 찍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3,000%로 빠지는데 내가 1,000원에 사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1,200원에 살 수 있음에도 안 사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품 가방 시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빠지면 그냥 계속 빠지고 오르면 그냥 계속 올랐지 왔다 갔다 사람 이거 피말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심리적으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VIP 방송을 갑자기 장중에 열고 하루 쉬는 거 하루 더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기업이 어서오세요. 기업이 하루 건너, 일주일 건너, 한 달 건너 갑자기 기업이 막 사업이 바뀌고 물론 바뀌려고 준비를 하겠지만 막 갑자기 바뀌고 이러나요? 그 펀더멘탈이 휙휙 바뀌나요? 사실? 안 그렇거든요. 휙휙 바뀌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요. 분석에 문제 없고 물론 망할 이유가 없겠지만 잘 하고 있어.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걸. 어서오세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잘 하고 있고 그게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루 만에 바뀌는 건 주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결국 반갑습니다. 결국 누가 이거를 담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가 주가를 움직이냐 이거죠. 어떠한 변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진짜 스칼렛님 말대로 갈 때 그냥 계속 가던지 빠질 때 그냥 죽을 때 계속 죽던지였어요 사실. 지금처럼 나는 지수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30년 한 사람이나 50년 한 사람이나 한 달 한 사람이나 다 처음 겪는 시장이라니까 이거. 지수가 하루에도 2~3%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로. 그런 적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때 말고 이때는
이때는 그냥 코스닥 떡락하고 시장 이게 세계 경제가 멈춘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때 그 이후로는 많이 없었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냥 갈 때 이렇게 시원하게 계속 가던지, 아 죽을 때 그냥 시원하게 죽던지. 근데 이게 뭐 이게 지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아 좋을 것 같다 드디어. 그러다 다음 며칠 안 있다가 후드러 박아버리죠. 아 좋을 것 같다 하다가 죽여버리죠. 아 좋을 것 같다 하다가 죽여버리죠. 옛날에 이 폭이 이랬다면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쵸? 아 전문용어 쓰시네. 진폭이 큰 거예요. 진폭이. 근데 제 생각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겪는 시행착오? 요 정도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죠. 오늘도 떨어진 종목들은 떨어졌을 거고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 뭐 바뀐 게 많이 있나요? 지금? 테마주 말고 단순 막 쿠팡 테마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이 어떤지, 펀더멘탈이 어떤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중대형주들, 그런 기업들이 뭐 하루가 바뀌고 뭐가 바뀌나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결국 이거 하는 게 다 심리 때문이에요 사실.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하다 보면 오늘 저희가 뭐 브리핑 드릴 때 진짜 짜증나는 시장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짜증나실 수 있다. 그치만 펀더멘탈에는 전 없다고 봐요 사실. 그쵸. 시장이 뭐 어느 날은 뭐 부족했다 하고 어느 날은 좀 괜찮다 하고 그런 게 사실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피곤한 시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멘탈 웬만해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긴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